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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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원래 21일 정진이 매달 1월 1일에서 1월 21일 사이에 이제 정진을 하는데, 이제 2018년 이제 또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니까 뭔가는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이름이 탁 붙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는 좀 새롭지요. 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 해는 이렇게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지고 이름자를 안 붙이면 똑같은 거예요. 그지요? 근데 이름자를 딱 붙여버리니까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 보니까 해돋이 보러 그렇게 많이 가대요. 정말로 미어지도록 가대요. 너 어떻게 생각하면 해 돋는 거는 금방 이렇게 올라오고 진짜 순간입디다. 그지요? 우리 그때 지나가고 그랬을 때 양양 가고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금방이던데, 새해가 되면 자기 마음의 해돋이를 해야 돼요. 1월 1일 날 자기 마음의 해돋이를 봐야 된다. 자기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한 해 동안에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하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하면 개수가 많으면 말입니다. 개수가 많으면 거기에 사흘을 못 가.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에는 못 가. 딱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해서 잘 되면 플러스 또 하나를 더 하고, 또 잘 되면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하나를 더 하면 힘이 자꾸 붙는데, 처음에 욕심을 팍 내면 그 조금만 지나가면 죽도 밥도 안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월거사님은 이제 제일 막내죠, 여기서. 네. 그러니까 1월 1일 날 혹시 예불 하셨습니까? 예. 예. 오늘은요? 오늘 출근하면서. 예, 좋습니다. 출근하면서 해도 되고. 왜냐면 아침에 너무 바쁘잖아요.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정신없 전쟁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전쟁 시간에 그 막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딱 차만 타면 조금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일단은 차가 데려다 주니까 몸은 그냥 실려 있으니까 그때가 오히려 이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지요. 그 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바쁩니까? 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잘 이렇게 시간 조절을 잘하는 것도 지혜라요. 그것도 지혜라요. 그래서 내가 2018년에는 반드시 아침에 예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꼭 법회에 참석하겠다. 법회에 참석하겠다. 하여튼 그거를 일단은 먼저 해야 돼요. 일단은 예불 참석, 예불하는 거하고 법회 참석. 이것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그 다음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불하는 거 하고 일주일마다 이렇게 이제 오시다가 보면 이제 좀 앉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나고 축원도 하게 되고. 저기 만유고사님 아침에 축원하십니까? 축원. 아니 계속 하지는 못해요. 예. 운행하면서 예. 좋습니다. 운행하시면서 예불도 하시죠. 뭐 틀어놓고. 할 때도 있고 뭐 법문 들을 때도 있고. 예. 하여튼 예불을 왜 하라고 하느냐면 예불이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학원도 많이 다녀봤지 않습니까? 가회도 해봤지 않습니까? 학교도 다녀봤지 않냐고. 또 그 외에도 우리 많이 해봤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배운 것을 자기가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게 다 너무 것이라요. 내 것이 아니라. 조금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가서 조금 뭔가는 조금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심화를 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스르르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모습이니까요. 생겼다가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계를 자꾸 심화를 해야 돼. 심화를 하는 방법이 뭐지요? 경월거사님. 심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려고 해. 모습공식을 한다. 모습공식을 자꾸 하려면 심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더 잘하게 하려면 꾸준히 습관을 네. 들여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 빼고는 없어요. 꾸준히 연습을 해서 실제로 그걸 경험을 해서 그것이 내가 체험으로 다가왔을 때 그게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 그 다음에 그걸 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고 귀로만 딱 듣고 넘어가 버리면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면서 다음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혜민 스님이 이게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에 나오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채식주의자의 냉장고 안이 어쩐가 이러면서 거기 이제 혜민 스님이 곁들여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이제 녹취를 해서 기사가 나왔던데 보니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는 감정이라면 주로 나쁜 감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화가 난다든지 욕심이 난다든지 감정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혜민 스님이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2분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너지 따라 다르겠죠. 자기가 굉장히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거는 2분 갖고 안 되겠지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그렇겠죠. 그것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거지요. 이렇다 이거를 칼로 두부 자르듯이 칵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런 얘기는 감정이 일어났으면 그 감정을 그냥 바라보기를 한 2분 정도는 하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아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것이 가다가 조금 옅어진다든지 또는 이것이 가다가 정말로 사라진다든지 하는 어떤 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 직접 체험. 그래서 내가 그걸 실제로 한 번만 경을거사님 한 번만 정말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가만히 뒀더니 이게 정말 사라졌어. 한 번만 딱 느껴보면 그 다음에 어떤 자기 그걸 가져요? 경험을 가져요? 맞아. 화가 났는데 2분만 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번에 없어지던데 그럼 2분만 한번 있어보자. 이런 힘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이 경험치가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하는 것을 한번 본 거지요.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한 거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매일 2018년도가 이제 우리 신년이 됐으니까 매일 스스로 혼자 일과를 잘 굴릴 수 있는 사람, 잘 굴리는 힘, 그러니까 매일 그냥 그걸 연습하는 거, 연습. 뭐 1만 시간의 뭐 그런 것도 있죠 요새. 그러니까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겨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연습은 안 하고 매달만 바라보지요. 연습은 안 하고 자기가 먼저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결과만 얻으려고 하니까 이 갈등의 폭이 계속 깊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데 대해서 더 무력감을 느끼죠. 몰랐을 때는 모른다 하지만 버림서는 가니까 모습이 변하고 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하는데 처음에 몇 번은 해보니까 조금 맥히는 것 같거든. 그런데 그걸 계속 연습을 해서 심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지. 안 하고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일 점을 찍읍시다. 하고 이제 지금 기존에 지금 벌써 한 2, 3년 되신 분들은 예불 하고 좌선을 해야 해요. 좌선. 앉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앉을 때 특별히 뭐 내가 뭐 그걸 하지 않아도 숨 고르기만 아침 저녁으로 한 20분간씩만 한 10분간씩만 숨 고르기만 계속 해도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일단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다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들떠 있다는 걸 그거를 이게 붙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는 그 시간을 자꾸 가져야 돼요. 이게 하루 일을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보고 듣는 게 자기도 모르게 전부 다 이 뇌로 정보가 전부 들어가서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축적되고 버릴 건 버려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도 다 이게 정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루에 10분 내지 20분 그걸 앉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요. 그리고 그런 자기만의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자기만의 시간을 20분도 못 가진다. 이거 진짜 곤란하다는 거예요. 24시간 곱하기 60 하면 얼마지? 몇 분이요? 60 뭐 46, 24 1440분이네. 1440분 중에서 20분 못 가진다면 진짜 말 안 되는 거지. 딱 혼자서 가만히 자기만의 시간이요. 자기만의 시간이요.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해. 그런데 20분 못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요. 갓난아기가 있는 엄마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24시간 근무라 갓난이 있는 엄마는. 그런데 벌써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갓난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가 손자 봐주는 거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1440분 중에서 20분 못 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예불 하고 난 뒤에 축원하고. 경월 거사님 원노트 그때 가져가셨는가요? 원노트. 아니요. 가져갔습니까? 아니요. 안 가져갔으면, 아, 원노트를 못 드려서, 안 드려서 원노트를 못 쓰셨겠구나. 오늘 원노트 꼭 한 권 가져가십시오. 네. 그래서 원노트에 2018년을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5일 이내에 원노트에 적어야 돼요. 올해 내가 요것은 반드시 하겠다. 간단하게 많이 적어놓으면 그걸 못하니까 실행을 못하니까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한 개만 한 개 딱 그렇게 적어놓으라고. 그러면 한 개가 점 한 개가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입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점을 안 찍어 사람들이. 점을 안 찍고 자꾸 입체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감사 노트 쓰시고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그죠? 박은경 쌤 어제도 쓰고 오늘도 썼죠? 감사 노트 쓰는 거 안 드렸나? 노트 없어서 못 썼지?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 그 핸드폰에 네. 감사 편지, 감사 노트라는 어플을 깔아서 네, 거기다 쓰셨나요? 썼죠. 근데 매일 쓰는 거는 요즘은 게으르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니요. 가끔 생각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은 가끔 생각날 때 먹나요? 어떻게 먹어요, 밥은요? 끼니마다 먹어요. 근데 밥을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거는 배가 고파서 먹을 수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휘황하고 하면은 할 거라. 근데 이 감사노트를 쓰나 안 쓰나 하나도 고프지를 않거든. 앉으나 마나 안 고프거든. 그죠? 예불을 안 해도 안 고프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모습놀이를 계속 하고 있어도 자갈밭이 되고 황무지가 돼도 그냥 못 느끼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갈고 갈아야 밭을 갈고 돌도 다 끄집어내고 해야 거기다 씨를 뿌려도 발화가 잘 되는데 바짝 마른 자갈밭에다가 씨를 뿌린들 뭔 소용이 있겠나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불들 일과가요. 수림 씨가 그 니카라구아 그 출장 간다고 하대요. 니카라구아에.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아침에 다 하겠남 예불하고 매일 예불을 하더라고요. 예불을 하고 감사노트 써라. 그 두 가지만 그 니카라구아 거기 가 있을 때 매일 빠지지 않고만 할 수 있다면 아마 거기 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이제 잘 이겨내고 아무래도 좀 출장 가고 낯선 데 가면 좀 두려움이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일과가 뭐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수림 씨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기둥이 된다고 했어요. 기둥이. 내 마음의 기둥, 내 삶의 기둥이요. 딱 뿌리 깊은 나무로 기둥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요 일과를 굴리는 사람은
그 마음에 뿌리 깊은 나무가 탁 서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하고 일과를 굴리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그거 할 때는 모습 공식 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제가 이제 머물 수 없다를 붙여요. 머물 수 없다라고 이제 나중에 자체성이 없다도 붙일 것 같아. 자꾸 하다가 보면. 그렇게 이제 낮에도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10번을 하든지 그렇게 일과를 자꾸 굴리고 여기 이제 있으신 이제 그 무용보살님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한다. 또는 앉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 이거를 자꾸만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 훈습이라고 하죠. 훈습. 뭐라고 하나? 그 바베큐 할 때 우리 왜 그 고깃집에 가서 옷 아무리 똘똘 말아가지고 그 옷에 배인다고 똘똘 말아가지고 딱 옆에 갖다 놔도 그거 입고 지하철 타보세요. 저 사람 고깃집에서 나왔다 다 알아요. 이게 연기로 벌써 그게 훈습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훈습이에요. 훈습해야 해요. 그 훈습하는 게 그 어떤 경전이더라? 원각경인가? 유마경에 그 훈습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연기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일과를 꼭 굴려서 경월건사님, 박원경쌤 2018년도에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면서 뭐를 가져야 되냐? 그거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모습 공식을 딱 해놨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서 직접 생활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행해서 뭘 가진다? 뭘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꾸 학원식으로 내가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라서. 뭘 가져야 돼요? 공부 윤곽과 바탕을 자꾸 모습을 공식을 가지고 해서 그걸 직접 해서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 살림 가져야 돼. 내 살림. 사람들이 송창원 씨 그거 치과 오는 사람이 돈 안 벌면 치과 하겠나요? 손님이 많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버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돼요? 내 살림살이가 풍족해지죠.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내 살림이 줄어든다 이러면은 손님 오는 거 막을 거라. 그렇죠. 하고 박원경쌤 그러면은 병원 그만두겠죠. 자꾸 줄면은요.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자꾸 살림이 줄어들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만 손님이 많이 오는 걸 원해요? 내 살림이 풍족해지니까. 근데 이상하게 공부는 내 살림이 쫄아도 아무 상관을 안 한다 말지. 또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부하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은 이치인데 그거는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는 어리석어서 안 보이는 거지요. 그 아까 지금 마니고사님 신과 함께 그거 얘기하던데 인과응보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던데 그 인과응보 내가 그 요직하면은 다음에 꼭 인과응보 이렇게 받을 것이 확실히 알면 어떻게 하겠나요? 절대로 안 하겠지. 더 좋은 일 많이 하겠지.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자식에게 복이 진짜 많이 간다고 말을 해요. 그치요? 우리가요. 뭐 부모한테 잘하면은 자손이 잘 된다 그런데 사람들 진짜 남 못 살게 하고 투기하고 해가지고 일단 돈에 지능을 자식한테 주려고 하지만
그 자식이 또 그거 받아서 잘 된다는 보장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 살림 가지기 2018년도에는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 모습공식이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다른 말로 하면 모습공식이에요. 모습공식을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증득하는 것이거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모습공식은. 그래서 모습공식을 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연습을 해요. 생활 속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한다고 해요. 행동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해민스님 얘기를 잠시 했는데 해민스님이 감정이 일어났을 때 2분만 그냥 내가 그 까먹은 거 있다. 2분 동안 숨쉬기를 계속 하라고 했어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면 2분만 지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한 번만, 두 번만 요거를 해서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 요거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서 내 살림을 보고 이제 진짜 가지는 것이거든요. 요렇게 돼야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발전이 있고 또 경전을 봐도 발전이 있고 뭘 해도 발전이 있는데 설법을 들어도 발전이 있고 그런데 그냥 말마디로만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발전이 없다고요. 그런 공부는 힘만 들어. 맨날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니까 내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정말 개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생활 또 내가 하는 생각 행동이 개조가 안 돼요. 개조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을거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공부 소용이 있나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기 되게 어려워요. 사람 변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명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오랜 훈습이 된 습이 이런 모습을 짓는 거기 때문에 훈습된 하나의 망상이 이런 모습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본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면 점점 그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되죠. 자, 이거 지금 그거 좀 딱 꺼내 보십시오. 오늘 정제 문자예요. 이걸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오늘은 뭐 다른 걸 못 해도 이건 해야 된다. 지금. 오늘 정제 문자에 저번에 이제 그 연이어서 한 생각을 턱 돌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인이 물었단 말입니다. 한 생각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견해, 인생관이라면 사회관 또는 우주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일체만법, 별, 태양, 지구, 나무, 돌, 사람, 흙, 바람, 구름, 어느 것 하나 법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중에서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면 색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그지요? 색, 성향, 미촉법 할 때 그 색에 속하는 겁니다. 지금 일체만법은 자체성이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결정하세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체성이라는 건 자성이죠. 자성이 없다. 일체만법은 자성이 없다. 모습 공식을 하면 모습
제일 처음에 뭐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예. 모습은 자체성, 자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습은 변한다. 예, 변합니다. 셋째, 모습은 헛것이다. 헛것이. 넷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오번 모습을 잘 보자. 모습 공식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혀서 분별 망상을 가라앉혀서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선이거든요.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선이거든. 그러려면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대성 자리를 드러내려면 분별 망상인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야 가라앉아요.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덜떠 있는 걸 가라앉힌다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으려면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가라앉지를 안 해. 송창훈 씨 이해합니까? 그것이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 100억이 당첨된 그 꿈이 헛것인 줄 모르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그 애착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헛것인 줄 모르면 가라앉을 수 없어요. 못 가라앉아.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 내려가는 듯 하다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안 잘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이게 뽑아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늘 싹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 뿌리에서. 그래서 뿌리 없는 부평초와 같은 것이다. 허공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않는 한은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경월거사님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불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이 뭐냐면 공성이라고 하거든요. 색적 시공할 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의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은 공성이에요.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하다. 공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뭔 수로 결정을 해요? 박은경 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성이 없다. 자기의 본래 성품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성품이 없다는 말이 처음에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라. 성품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못 듣던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끼잖아요. 1번. 요거는 딱 제껴 놓잖아요. 안내서에도 요거를 먼저 제껴 놓고 요거부터 하죠.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왜 변하니? 자체성이 없어서. 고정된 성품이 없어서. 그 자성이 없어서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하는 걸 모르면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일체만법은 전부 자체성이 없다라고 결정하라고 하는데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무식해서 할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야. 가짜니까 아무리 로또 100억에 당첨돼도 100억 찾으러 가봐야 소용없어. 머물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여기에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내가 이해하지 않는 한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만약에 경월거사님은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 될까요? 경월거사님 자기가 지금 경월거사님은 자체성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한번 나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변하고 헛것이. 변화가 올 것이다. 예. 예. 박원경 쌤은. 박원경 선생님은 자체성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스스로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듣던 말인데 자기 느낀 거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그거요? 홀라. 야, 내보다 낫네 진짜.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버리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잘 되진 않는데 자꾸 그러려고 노력. 송창원 씨는 송창원은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창원이라고 하는 사람 할 만한 뭔가 없다.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 도통했네. 도인돼 버렸네. 왜? 이때까지 모든 세상살이 모든 즐거움 괴로움이 어디서 나와요? 송창원이라는 나에서 나오거든. 송창원 씨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서 나오거든. 어떻게 송창원이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궁즉통이라고 내가 더 이상 바닥 칠 것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튀어오르죠. 그 반드시 방법이 생기죠. 더 이상 나는 더 버릴 것이 없다. 이러면 그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요. 더 이상 나는 버릴 것이 없다는 사람한테는 못 말려요. 그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잖아요. 더 이상 나는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이러면 이제 바닥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마 화두 깰 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바닥을 쳤을 때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 다 버려버렸을 때. 그래서 이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벽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라고 하면 불교 90% 이상 이미 다 이치를 통했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거의 그냥 10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고 무엇을 한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자꾸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면 거기에서 내 살림이 자꾸만 체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를 알면 그야말로 송창원 씨, 열을 통한다는 게 이 공부예요. 하나를 알면 열을 통한다.
다른 거는 왜 지식을 쌓아야 되고 쌓아야 되고 쌓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공부가. 근데 이 공부는 참 이상한 공부예요. 딱 원리를 알면 아마 일체만법에 다 통해버리네, 이게. 심은 안 되지.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잖아요. 직연 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직연 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다. 백봉 선생님은 견성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직연이라고 봐요. 직연 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법을 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법을 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이 이치를 정말로 안다면 법도 마음대로 굴려버리겠지요. 진짜 공리에 요달해버리면 법도 마음대로 굴리겠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서 내 살림을 자꾸만 마련해야 됩니다. 법상을 보살님. 지금 법상을 보살님도 불문에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아기 때부터 불문에 들어오셨잖아요. 아기 때부터. 그러고 대학 다닐 때도 계속 대불련 하셨고 지금 또 살면서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20대부터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계속 가진다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월거사님하고 송장훈 씨가 40대잖아요. 송장훈 씨 이제 41 되나요? 2 되나요? 41. 오, 진짜 꽃띠지. 진짜 꽃띠지. 본인들은 모르는. 지나간 사람만 아는. 그러니까 41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경월거사님도 꽃띠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경월거사님 이제 47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모습 공식을 가지고 아침에 예불을 하고 10분이고 20분이고 앉고 축원하고 감사노트 쓰고 그죠? 원노트 써놓고 내가 사람이 길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원이 없는 거는 또 헤매는 것이거든요. 근데 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길을 만들어 버리죠.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칼 들고 숲을 헤치고 나가지요. 길을 만들어 버리죠. 길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 길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만약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하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거든요. 내가 목표점만 분명하면요. 그런데 사람이 목표점이 약하면 헤매버린다 말이지. 또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를 또 잘게 쪼개라고 하잖아요. 잘게 쪼개. 근데 목표가 원대하지가 않으면 요 목표 하나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늘어져 버리죠. 그 다음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딱 조그만 목표 하나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가 있고 그 다음 목표가 있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힘이 자꾸 붙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노트 반드시 딱 쓰시고 원노트 쓰고 뭐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경월거사는 100살까지 살 건데 100살이 뭐요? 120살까지 살 거야, 그치? 110세 될 것 같아요. 110세? 네. 아니 요새 문상 가면 거의 98세. 예. 제가요, 처음에 몇 년도야, 그게? 벌써 10몇 년 전에 보험을 들 때는요, 60세까지 밖에 안 됐어요. 정말 60세까지 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보험을 하나 드니까 65세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65세 고신데 내가 이걸 하나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겠다. 암보험을. 그래서 암보험을 들고 6개월 만에 갑상선암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 벌었죠. 암 걸리고 돈 벌었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왜냐면 65세가 곧 오는데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2007년도에 했으니까, 그때는 제가 들은 보험이 65세까지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든 사람은 70세까지 됐어요. 요새는 이제 80세 들고 이제는 완전히 100세, 그 다음 종신 이렇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경월거사님 지금 47이니까 반도 못 살았어요. 반도 못 살아. 직장을 얼마나 다닐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급하지는 않으나 중요한 거를 기획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획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렇게 원노트에다가 자꾸 써봐. 써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보고 잊어버리라고 했죠. 송창훈 씨 원노트 써봤나요? 네. 예. 보고 어떻게 하랬어요? 덮어버려요. 보고 그거를 지끈지끈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잊어버려요. 덮어버려. 그러면 걔가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시간이 길면 길수록 원활하게 해결이 돼요. 원노트 참 이상한 거거든요. 원노트. 그래서 원노트 쓰고 그렇게 하면 저기 송창훈 씨가 10년 뒤에는 5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법상을 보살님하고 박은경 쌤보다 훨씬 아래잖아. 10년을 해도. 만유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살림이 차곡차곡 곳간에 쌓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마 돈 버는 것도 남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안 벌어도 벌어질 것이에요. 그 공부하는 향기로요. 나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사람도 향기 나는 사람이 돼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향기가 풀풀 나, 그냥. 그 향기를 맡고 오거든요, 사람이요. 저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꽃은 바람이 불어야지 향기가 내 코에 들어온다고, 맡을 수 있다고. 바람이 불어야. 그런데 사람의 향기는 바람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향기는. 그래서 10년 정도 딱 이렇게 자기 살림을 가지고 꾸준히 뭐 내가 도통하겠다든지 뭐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 싹 지우고, 그거는 원대한 꿈이지요. 딱 원노트에 적어놓고, 내가 만약에 견성이다, 만약 견성성불 처음에 이제 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여기 개원해갖고 맨날 그걸 물었거든. 그러니까 견성성불 이렇게 적힌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적어서 내라고 했거든. 견성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답이 없어. 견성성불은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견성성불을 하는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 그 다음 바탕 공식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새말길 쭉 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쭉 그렇게 가면 그냥 저절로 이게 견성의 도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을 보살님은 맨날 저보고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러면 맨날 저보고 그러는데 청년불자만 좋아한다고.
청년불자를 안 좋아할 수 없는 것이 10년만 공부해도 60 이하잖아요. 50 초반 중반이잖아요. 각성거사님 나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60이 넘으면 너무너무 고집이 세요. 다른 걸 안 받아들여,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게 되니까. 기둥이 되니까. 예? 말랑말랑해서 잘. 기둥이 되니까요. 기둥이 되니까. 정말로 내 자성등을 불을 밝히고 남한테도 또 불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불을 건네서 피워줄 수 있는, 밝혀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30, 40대를 길러야 된다. 자꾸 그러는데.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제 등광보살님하고도 얘기하고 뭐 무슨 얘기할 때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생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네 생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저 사람 생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사람 생각. 그렇게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딱 처음에 거기에 딱 그렇게 가면 이미 상당히 소통이 그 소통의 그 말하자면 100이라면 50은 이미 뚫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뚫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네 인연과 조건으로는 너무나 많이 고민이 되겠다. 고민이 되겠다. 내 인연과 조건으로는 이렇다.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입니다. 경월거사님 요새 덕 보고 있죠. 덕 보고 있을 겁니다. 송창훈 씨 덕 봅니까? 어떤 예를 하나 들면요. 신뢰. 그냥 좀 예전에는 좀 모호하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모습이 정말 헛것이다라는 게 늘 이렇게 와닿는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할까요? 네. 진짜 고맙네요. 또 경월거사님은 실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미운 놈이 안 미워. 그거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미웠는데요? 진짜 미웠는데요. 진짜 미웠는데 좀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싱거워졌어요. 좀 싱거워졌어요. 네. 그 사람을 한 걸음 좀 더 나가보죠. 그 사람을 축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선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예. 그거를 써봤거든요. 예. 진짜 쓰기 싫었는데요. 예. 축복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희한하게 좀 그게 좀 풀렸어요. 한 번 딱 써봤는데도 좀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도움되죠. 처음에는 입에 발린 말이잖아요. 마음을 미워 죽겠는데. 근데 해보세요. 그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엉기는 거거든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엉기는데 그 엉긴 것을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묶은 거는 내가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축원의 원리예요. 축원의 원리라고요. 좋아하는 것도 내가 묶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도 내가 묶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묶는 자가 묶은 걸 풀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가 묶어놓고 남한테 풀으라고 하거든요. 안 풀려요. 진짜 그거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살림 2018년도에는 꼭 연습 많이 하셔서 내 살림 꼭 가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만합시다. 이거 모습 공식 갖고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예, 좀 쉬십시오.